절대 두통약 드시지 마세요. 지금 당장 확인하지 않으면 48시간 내에 뇌졸중으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99%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진짜 뇌졸중 전조 증상이 따로 있거든요. 평생 믿어왔던 두통, 어지럼증, 손발 저림이 뇌졸중 신호라는 상식이 사실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의외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증상이 나아진 직후라는 거예요.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를 놓치는 순간이거든요. 단 3분만 늦어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30년간 뇌혈관 질환을 연구해온 박사 김성민입니다. 지금까지 8천여 명이 뇌졸중 환자를 만나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여러분께 반드시 말씀드려야겠어요.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이 질병의 숨겨진 비밀을 30년 만에 처음 공개합니다. 진짜 위험한 전조 증상은 단 몇 분 만에 나타났다가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대부분은 괜찮아졌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죠. 바로 여기서 생과 사가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제가 지켜본 환자들 중 90% 이상이 이 순간을 놓쳤어요. 국내 뇌졸중 환자 10명 중 8명이 진짜 전조를 놓쳤다가 큰일을 당했습니다. 더욱 무서운 건 무려 73%가 48시간 이내에 재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게 완전히 예방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단 하나의 신호만 제대로 알았다면 말이에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짜 이유가 있어요. 우리 뇌혈관이 막히기 직전에 보내는 SOS 신호가 바로 일과성 허혈 발작이거든요. 이걸 놓치면 뇌세포가 대량으로 죽어버려요. 한번 죽은 뇌세포는 절대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던 것과 정반대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증상이 사라진 바로 그 순간입니다. 몸이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있는 골든타임이거든요. 이 시간을 놓치면 소중한 가족을 잃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 가족들이 가장 후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30년 연구 끝에 밝혀낸 6가지 숨겨진 위험 신호를 오늘 처음으로 완전히 공개합니다. 이 신호들을 모르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질 수 있어요. 단 3분만 늦어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특히 50대 이상이시라면 더욱 주의 깊게 들어보셔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혈관 탄력성이 떨어져서 작은 변화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짧게 스쳐갔다가 사라진 이상한 증상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 제가 만난 김영철 65세님 이야기를 꼭 들려드려야겠어요. 평생 건강하게 지내오셨던 분인데 어느 날 아침 식탁에서 밥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을 심하게 더듬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10분도 안 돼서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셨어요. 따님은 그냥 잠깐 깜빡한 거라고 생각하셨죠. 아버님도 괜찮아졌으니까 별일 아니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바로 이틀 뒤 새벽 3시 화장실에 가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119로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큰 뇌경색이었어요. 만약 그때 첫 번째 신호를 제대로 알아봤다면 미리 응급처치를 받아서 완전히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따님이 얼마나 자책하시던지요.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하고 말이에요. 또 다른 분은 박순자 70세님이셨어요. 설거지를 하시다가 갑자기 오른쪽 팔에 힘이 쫙 빠지셨대요. 접시를 놓치고 깨뜨렸는데 15분 만에 완전히 괜찮아지셨죠. 며느리분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일주일 후에 큰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이런 일이 정말 매일매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뇌졸중은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흔한 증상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깨끗하게 사라지는 신경학적 변화로 찾아와요. 이걸 의학적으로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 뇌로 가는 혈류가 잠깐 막혔다가 다시 뚫리는 현상이거든요. 문제는
이게 뇌혈관이 완전히 막히기 직전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는 점이에요. 마치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작은 진동이 느껴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이 신호를 놓치면 정말 큰일이 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지키는 방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과 가족의 평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뒤에 나올 7가지 생활 습관이에요. 이걸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건강 관리가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아무리 운동하고 좋은 음식 드셔도 이 기본을 놓치면 소용없거든요. 이런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꼭 응원해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거든요. 왜 지금 당장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바꿔야 하는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어요. 내일 모레가 아니라 오늘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졸중과 직접 연결되는 위험 신호들을 하나씩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놓치시면 정말 후회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일과성 허혈 발작부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수분에서 수십 분 이내 신경학적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현상이에요. 국내 뇌졸중학회의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경우 48시간 내 뇌졸중 재발 위험이 무려 43%에 달한다고 보고되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김영철님처럼 말을 전혀 못했다가 금세 회복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죠. 또 젓가락질을 전혀 못 했다가 괜찮아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완전히 힘이 빠졌다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글자를 읽을 수 없었다가 다시 읽을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때 절대로 괜찮아졌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뇌혈관이 완전히 막히기 직전에 보내는 마지막 SOS 신호거든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CT나 MRI로 혈관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 2단계에서 빨리 발견해서 완전히 예방한 분들이 많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져서 그냥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얼굴과 말, 팔다리의 갑작스러운 변화예요. 이걸 의학계에서는 FAST 신호라고 부르는데 정말 중요한 지표거든요. 페이스, 암, 스피치, 타임의 앞글자를 딴 거예요. 얼굴이 한쪽으로 비뚤어지거나 말이 심하게 어눌해지거나 팔다리의 힘이 갑자기 쫙 빠지는 증상이죠. 미국 뇌졸중협회에서는 이 세 가지를 가장 흔하고 중요한 뇌졸중 초기 신호로 정의하고 있어요. 특히 웃어보라고 했을 때,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거나 만세를 해보라고 했을 때 한쪽 팔만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전형적이에요. 제가 만난 이정희 68세님은 손자와 국을 떠서 드시다가 갑자기 말을 전혀 못하시더라고요. 손자가 할머니 왜 그러세요 했는데 아무 대답을 못하시다가 5분 만에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그게 바로 뇌졸중이 마지막 경고였던 거죠. 이럴 때는 절대 주물러 주거나 약을 먹이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119 신고 후 병원으로 이송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진짜 생명이에요. 골든타임이 지나면 뇌세포가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되거든요. 혹시 가족 중에 이런 증상을 목격하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갑작스러운 시야 장애입니다. 한쪽 눈이 갑자기 완전히 안 보이거나 양쪽 시야가 동시에 가려지는 현상이에요. 마치 커튼이 쳐진 것처럼 시야가 차단되는 거죠. 대한신경학회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시야 이상도 일과성 허혈발작의 주요 신호 중 하나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정인호 72세님은 평소 좋아하시던 신문을 보시다가 갑자기 글자가 전혀 보이지 않으셔서 깜짝 놀라셨대요. 눈앞이 깜깜해졌다가 10분 만에 다시 괜찮아지셨거든요. 가족들은 그냥 눈이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분들이 안과 문제로 오해하시는데 이런 갑작스러운 시야 변화는 뇌혈관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이럴 때는 즉시 신경과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시력이 회복됐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시면 안 돼요. 뇌혈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신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혹시 눈앞이 갑자기 가려졌다가 다시 괜찮아진 경험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두통이에요. 특히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갑작스럽고 강렬한 두통은 지주막하 출혈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보통 두통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에요. 국내 뇌출혈 환자의 85% 이상이 전에 없던 극심한 두통을 호소한다고 해요. 박정자 61세님은 저녁 설거지를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머리가 터질 것 같다, 깨질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두통은 기존의 안턴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거든요. 강도나 양상이 전혀 달라요. 이런 극심한 두통이 오면 진통제를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뇌출혈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정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하고요. 평생 처음 겪는 극심한 두통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요즘 젊은 층에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뇌졸중 전조예요. 최근 30대, 40대 뇌졸중 환자가 무섭게 늘어나고 있는데 주요 원인이 비만, 흡연, 스트레스, 그리고 무리한 목 운동으로 인한 혈관 손상이에요. 특히 목을 과도하게 꺾는 스트레칭이나 요가 동작, 헬스장에서의 무리한 목 운동이 혈관 박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최연우 42세님은 헬스장에서 목 운동을 무리하게 하신 다음날 아침에 한쪽 시야가 흐려지더니 결국 뇌경색이 발생하셨어요. 젊다고 해서 절대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젊은 혈관일수록 갑작스러운 손상에 더 취약할 수 있어요. 무리한 목 꺾기 운동은 반드시 자제하시고 평소 생활 습관 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해요. 특히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으시다면 더욱 주의하세요. 젊은 나이에도 뇌졸중이 충분히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세요. 여섯 번째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아무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는 경우예요. 이 질환들은 통증이 전혀 없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뇌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거든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국내 최신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의 60% 이상이 아무 증상 없이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진단된다고 해요. 윤미정 57세님도 매년 건강검진에서 모든 게 정상이었는데 어느 해 갑자기 혈압이 180까지 올라가 있는 걸 발견하셨거든요. 제일 무서운 건 난 멀쩡하다, 난 건강하다는 막연한 생각이에요. 가정에서 혈압을 측정하는 습관을 꼭 들이시고 당화혈색소와 LDL 콜레스테롤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 수치들이 높으면 뇌혈관이 이미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집에서 혈압 재는 습관 갖고 계신가요? 이처럼 뇌졸중은 평소 우리가 생각하는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아니라 이렇게 갑작스럽고 구체적인 신경학적 변화로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위험을 완전히 차단하고 미리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예방 방법들을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체중 관리가 모든 뇌 건강의 기본이에요. 체중이 늘면 혈압, 혈당, 혈중 지질 수치가 모조리 나빠지거든요. 특히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 염증 물질이 나와서 혈관벽을 직접 손상시켜요.
그런데 급격한 체중 변화는 오히려 혈관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일주일 단위로 체중을 꾸준히 기록하면서 아주 작은 변화부터 차근차근 관리해 보세요. 한 달에 1kg 정도만 천천히 빼는 것도 큰 효과가 있어요.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꾸준한 관리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지금 몸무게가 최근 1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가정에서 혈압을 재는 것도 정말 중요한 습관이에요. 사실 병원에서 재는 것보다 집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잰 수치가 훨씬 더 정확하거든요. 병원에서는 대부분 긴장해서 평소보다 10에서 20 정도 높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걸 백의 고혈압이라고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을 본 뒤 5분 정도 안정을 취한 다음 한번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한 번 측정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일주일 정도 기록해 보시면 본인의 정확한 혈압 패턴을 알 수 있어요. 집에 혈압계 하나쯤은 꼭 준비해 두시길 권해드려요. 요즘은 5만 원 정도면 괜찮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거든요. 당화혈색소와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이 수치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뇌혈관 건강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핵심 지표거든요. 당화혈색소는 최근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고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예요. 연간 건강검진에서 때때로 빠질 수 있으니 반드시 추가로 요청하세요. 검진 받으실 때 당화혈색소, LDL 콜레스테롤 꼭 추가해달라고 미리 말씀하시면 됩니다. 당화혈색소는 6.5% 미만, LDL 콜레스테롤은 100mg/dl 미만으로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최근 검진에서 이 수치들 확실히 확인해 보셨나요? 금연은 정말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예요. 흡연은 마치 스스로 미세먼지가 가득한 방 안에서 24시간 살고 있는 것과 똑같거든요. 담배 한 개비를 피울 때마다 뇌혈관이 수축하고 혈액이 끈끈해져요. 뇌졸중뿐만 아니라 심근경색, 각종 암까지 모든 중대한 질환의 공통 위험 요소예요. 혼자서 끊기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도움을 꼭 받아보세요. 전문 상담사와 함께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금연 보조 약물도 처방받을 수 있어요. 성공률이 혼자 끊는 것보다 3배 이상 높다고 보고되었거든요. 아직 담배와 완전히 이별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음주도 적당한 선을 지키셔야 해요. 소량의 알코올은 혈관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결국 과음으로 이어지면 혈압을 올리고 부정맥을 유발해서 뇌세포까지 직접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번에 2잔 이내의 원칙을 꼭 지키시는 게 좋아요. 술자리 횟수 자체를 줄이고 대신 무알코올 음료나 탄산수를 활용해 보세요. 요즘은 무알코올 와인이나 맥주도 맛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술 대신 건강한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요즘 일주일에 술을 어느 정도 드시고 계신가요? 운동은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꾸준함이 핵심이에요. 특히 목을 과도하게 꺾거나 순간적으로 힘을 많이 쓰는 운동은 오히려 혈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이 뇌혈관에 무리를 줄 수 있거든요. 걷기나 가볍게 땀이 날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하루 30분씩 주 5회 이상 총 150분만 꾸준히 걸으셔도 뇌졸중 위험을 3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한 정거장 미리 내려서 걷기 같은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에 평균 몇 분 정도 걸으시나요? 마지막으로 연령별 맞춤 검사도 꼭 고려해보세요. 40대에는 경동맥 초음파로 목혈관의 동맥경화 정도를 확인하고 50대에는 뇌혈관 MRA로 뇌동맥류나 혈관 협착 여부를 점검할 수 있어요. 60대 이상이시면 정기적으로 뇌 MRI로 무증상 뇌경색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무조건 비싼 검사를 다 받으실 필요는 없고 본인의 위험 요인에 맞춰서 꼭 필요한 검사가 뭔지 주치의와 충분히 상담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가족력이나 기존 질환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경동맥 초음파나 뇌 MRA 같은 검사 받아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7가지 생활 습관을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시면 뇌졸중 위험을 8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제 오늘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실용적인 첫걸음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연구하고 8천여 명의 환자를 직접 만나면서 깨달은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렸는데요.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당연하게 믿어온 두통, 어지럼증, 손발 저림은 뇌졸중의 진짜 전조 증상이 전혀 아니었어요. 진짜 위험 신호는 단 몇 분 만에 갑자기 나타났다가 완전히 깨끗하게 사라지는 신경학적 증상들이었습니다. 일과성 허열 발작, FAST 신호, 갑작스러운 시야 장애, 극심한 두통, 젊은 층의 혈관 손상, 그리고 조용히 진행되는 만성 질환들 말이에요. 잘못 관리하면 정말 무서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어요. 48시간 내에 뇌졸중이 재발할 확률이 43%에 달하고 한 번 손상된 뇌세포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어요. 반신마비가 와서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거나 언어장애로 말을 못하게 되거나 심한 경우 의식을 잃고 식물인간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죠. 간병비, 의료비는 물론이고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 가정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일도 허다하거든요. 하지만 제대로만 관리하면 완전히 다른 인생이 펼쳐져요. 일과성 허열 발작을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히 치료하면 뇌경색을 80% 이상 예방할 수 있거든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만 목표 수치 내에서 잘 관리해도 뇌졸중 위험을 절반 이하로 확실히 줄일 수 있고요. 금연하시면 1년 내에 뇌졸중 위험이 30% 줄어들고 5년 내에는 비흡연자 수준까지 완전히 떨어져요. 꾸준한 운동과 적정 체중 유지만으로도 뇌혈관 건강을 20대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당장 집에 혈압계를 하나 장만하시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재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정말로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의 평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혈압이 수축기 140, 이완기 90을 넘으면 지체 없이 병원에 가시고 정상 범위라고 해도 꾸준히 기록해서 변화 패턴을 관찰하세요. 혈압이 서서히 올라가는 추세를 미리 파악할 수 있거든요. 기록해둔 혈압 수치들은 나중에 병원에 가실 때 의사 선생님께 꼭 보여드리세요.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치료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단 한 번의 측정보다 일주일, 한 달간의 기록이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든요. 가정용 혈압계는 요즘 5만 원 정도면 충분히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어요. 생명을 지키는 투자라고 생각하면 정말 저렴한 거죠. 하루 커피 한 잔 값으로 평생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측정할 때 주의사항도 알려드릴게요. 측정 30분 전에는 카페인이나 담배를 피하시고 5분 정도 조용한 곳에서 안정을 취한 뒤 측정하세요. 팔꿈치는 심장과 같은 높이에 두시고 커프는 팔뚝에 꼭 맞게 감아주세요.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가족과 함께 실천하시라는 거예요. 뇌졸중은 유전적 요인도 있거든요. 부모님이 뇌졸중을 앓으셨다면 자녀들도 위험이 높아져요. 가족 모두가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할 때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졸중이 이미 발생한 후 회복 과정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골든타임 재활관리법과 재발 완전 방지법을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뇌졸중 환자분이나 가족분들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생명을 구하는 내용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특히 재활 골든타임인 6개월 안에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재발 방지를 위한 약물,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30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완전히 공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일과성 허혈 발작처럼 짧게 스쳐갔다가 깨끗하게 사라진 이상한 증상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어떻게 대처하셨고, 지금 생각해보니 어떤 느낌이신지도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 다른 많은 분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